이거 이전까지 한 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뭐 2차 함수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뭐 교점을 구할 때 사실 y를 소거하고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잖아. 그럼 결국에는 y를 소거했을 때 그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x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에는 뭐의 개수가 된다? 교점의 개수가 된다. 이게 그냥 메인 주제예요. 뭐 그거 가지고 근의 분리라고 하거든. 아까 그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가 요 정석책에서는 근의 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용어적인 거니까 그거는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 실근의 위치를 2차 함수의 x절편 가지고 해석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2차 함수에서는 이 최대 최소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자 봐봐, 2차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지. 이건 안 쓰면 됩니다. 저 늘 하다시피 저쪽부터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것만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2차 함수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얘는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지.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자 추가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상황. 자 이거 뭐 한다고 했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는 증가한다고 했지. 그럼 봐봐, 감소하다가 이게 일정 시점에서 증가로 바뀌어. 그럼 여기에 가장 낮은 점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최소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2차 함수는 그 그래프 자체로 최대 혹은 최소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제한 범위라고 써졌는데 x의 값을 그냥 실수 전체로 쭉 다 보는 거야. 2차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으면 전체를 보겠다고. 끊어서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요거는 제한 범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제한 범위가 없는 경우는 그냥 2차 함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보겠습니다 라는 거고.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2차 함수는 축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무조건 갖습니다. 최대 또는 최소가 됩니다. 알겠지? 그냥 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아니다, 미안. 이거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놓고, 여기서 첫 번째 상황 a가 0보다 큰 상황,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래서 자 아래로 블록이고, 우리 축의 방정식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요거 설명 들으면서 외워두세요.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는 x 값이지.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서 무슨 값을 찾아? y 값을 찾으세요. 그게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입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가장 아래에 있는 값, 최소값, x에다가 뭐를 대입해서? 축의 방정식을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오른쪽에다가 a가 0보다 작다,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써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해주시면, 대입을 해주시면 무슨 값이 나오고 y 값이 나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최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대하고 최소는 결국에 뭐라고?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알겠지? 언제 최대가 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축의 방정식을 말해주시면 되고, 그 최대값은 y값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게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은 게 3학년 1학기 때도 일부 문제집에서 나왔습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집들에서. 그래서 그냥 쭉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통수학 1에서만 나오는 내용이고,
잠시만, 이거 한 수씩만 써줄게. 자, 얘도 위로 볼록일 때랑 아래로 볼록일 때를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위로 볼록일 때는 아래로 볼록일 때, 미안해, 아래로 볼록일 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얘들아 봐봐.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다시 축에 대해서 이차 함수는 대칭이야. 그래서 어떤 특정 두 점을 잡았는데 이걸 이었을 때 수직이 돼. 수직이 된다라는 건 y 값이 동일한 점이지.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자, 축하고 수직이야. 누가? 선분 a, b가.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a, b의 무슨 좌표가 동일하다고? y 좌표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대칭이기 때문에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아. 다시, 대칭이기 때문에 선대칭이기 때문에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그 선대칭이 뭐냐면, 잠깐 여기 좀 봐주세요. 잠깐만 봐봐. 우리가 예전에 데칼코마니라고 배운 적이 있지, 뭐 미술 시간에. 그게 뭐냐면, 스케치북 같은 거 있으면 여기 중간 기준으로 여기다 물감을 막 발라. 딱 접었다 펴. 그럼 얘랑 똑같은 위치만큼 간 여기에 이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다르니? 내 눈에도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있잖아. 여기다 물감 쫙 바르고 이렇게 뚝딱 하면 이게 나비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거 있잖아. 그게 결국엔 선대칭이에요. 결국에는 여기 위에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점이 여기만큼 가고 같은 거리만큼 또 갔을 때 똑같이 찍혀. 그러면 결국에는 같은 거리만큼 쭉 이어서 가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이에요. 알겠지? 이게 선대칭의 기본입니다. 자, 선대칭의 기본 한 가지만 더 볼게. 우리 2학년 2학기 때 이런 걸 배웠어. 자, 2학년 2학기 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배웠거든.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반갈했을 때 좌우가 똑같지. 좌우가 똑같지 않아? 합동이잖아. 그래서 수직 이등분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지. 그 내용이랑 같아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아래로 볼록일 때 저렇게 함수값이 같으면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치합니다. 축에서 AB까지의 거리가 일치해. 그럼 이거를 돌려 말하면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Y값도 서로 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클수록 어떻게 돼? 함수값이 커지는 성질을 갖습니다. 축일 때 함수값이 최소라고 했잖아.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함수값도 같지. 근데 축에서 더 멀리 떨어진 점은 함수값이 더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축에서 멀수록 함수값이 커진다. 알겠지? 그래서 축에서 가장 먼 x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축에서 가장 먼 x에서 최대.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a가 음수, 즉 위로 볼록일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축 함수값이 서로 같은 두 포인트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축에서 뭐하면, 축에서 멀어지면 작아집니다. 얘는 위로 볼록인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 축에서 멀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고? 작아집니다. 자, 요것도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아래로 볼록, 나처럼 눈 감고 아래로 볼록, 축 제일 작아? 조금 멀수록
함수값이 커지네. 이거를 그냥 무한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냥 단순함기가 아닙니다. 얘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축에서 멀수록 함수값이 작아져. 그래서 축에서 가장 먼 x에서 최소가 됩니다. 다들 뭐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적어주세요. 요거는 그 정석책에 있는 문제를 푸실 때 약간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제한 범위가 제한 범위나 축이 미지수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한 범위 내부에 축이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 나눠 생각이야. 자, 이렇게만 들으면 잘 납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시 한 번만 보여줄게요. 그리고 예시하기 전까지 예시는 조금 잘 집중해서 보는 게 좋으니까 예시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줄 테니까 지금 다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 다 됐으면 내려놓고 요거 예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와 있는다고 하죠. 자, 보시면 처음에는 제한 범위가 없다고 했잖아. 그냥 이렇게만 썼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주면 돼.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x가 몇 이상 몇 이하라고 돼 있어. 0 이상 5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 얘들아 축의 방정식은 어디일까? x는 축의 방정식 얘들아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입니다. 알겠지? 요거 축의 방정식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연습을 좀 해주세요. 집에서 제발. 알겠지? 자, 그럼 봐봐. 1을 기준으로 0이라는 친구는 왼쪽에 있지. 그럼 여기를 내가 x는 0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5라는 친구는 5 숫자 너무 크다. 3으로 할게. 3. 얘들아 3이라는 친구는 이 길이보다 길어 아니면 짧아? 길어. 길면 더 위에다가 찍으라고 이렇게.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최대라는 친구는 축에서 가장 먼 x는 3에서 즉 F3이 됩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F3의 값은 뭐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몇 차? 6? 알겠지? 자, 그럼 최소는 축에 뭐 할수록 값이 작아진다고? 가까워질수록. 그럼 축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야? x는 1입니다. 알겠지? 축 자체가 축이랑 가장 가까워. 가장 가까운 건 거리가 짧아야 되잖아. 0인 순간. 알겠지? 축에서 가장 가까운
x는 1에서 최소값 f1이 나오고 그 값은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2가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축이 구간 안에 포함이 돼 있지. 그럼 축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좀 이따가가 아니라 아까 이거 필기를 하면서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 지우고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한번 볼게. 바로 보겠습니다. 자, y는 아니다. 똑같이 하자. fx는 이번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이야. 그리고 구간 자체를 1 이상 2 이하라고 둘게.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 x는 몇 차? 축 0입니다. 알겠지? x는 0이야. 1차 계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x는 1은 0 기준으로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있죠. x는 1, 그리고 한 요쯤에 x는 2가 찍힙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 최대는 x는 몇 채서? 1에서 생깁니다. 왜? 가장 가깝기 때문에. f1이고 그 값이 2. 최소는 x는 2에서 f2 마이너스 1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으면 여기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지.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스스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예시 문제들도 정리를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기 CF가 납득이 되니? 제한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축에서 최소값을 가져. 근데 얘는 구간 끝에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최대값이든 뭐든.
얘들아 한 10분 정도 더 해도 괜찮니 혹시? 그리고 테스트랑 뭐 숙제에서 아까 질문 못한 거 있었으면 남아서 더 하고 가세요. 질문 이거 다 받아줄 테니까. 얘들아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거든.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뭐지? 지금 과정 말고도 그 이후에 계속 과정을 밟아 나갈 거잖아. 함수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할 건데 거기에서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계성이 좀 높아. 그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잘 알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하기 전에 이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죽기 전까지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숨겨진 제한범위 언제 생기냐면 자, 문자가 변할 때를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문자가 변할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알겠지? 문자가 변할 때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문자가 변하냐면 첫 번째는 치환이라는 걸 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y가 x제곱 플러스 2x 제곱하고 나서 잠시만. 잠깐만. 얘들아, 요거 일단은 쓰지 말아보세요. 자, 요렇게 한번 둘게. 요게 지금 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계산이 바로 안 되거든.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 까먹었어가지고. 자, 일단은 봐봐. x제곱 플러스 2x랑 x제곱 플러스 2x가 계속 반복이 되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을 해줄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라는 친구는 t로 치환이 됩니다. 근데 이거 t라는 친구 있잖아. t라는 친구가 x로 만들어진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래서 자, x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t의 최소값이 생겨.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몇 차?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t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라는 이참수가 만들어져. 괜찮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이다 라고 써주고 여기 t를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되겠지. 근데 이거 잘 썼네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가 t는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냥 치환만 한다면 여기서 t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해버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t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의 범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를 좀 잘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 t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y를 구해주셔야 돼요.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치환을 통해서 문자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 범위, 숨겨져 있던 범위가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고 계세요. 일단 이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번째는 이 친구도 그냥 쓰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해도 될까? 설명할 10초만 알겠어. 20초 줄게. 20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그 쓰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거 이제는 좀 절지는 않을게. 다 정석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을 써놔가지고 자 보면 4x 플러스 y제곱 있지. 이 친구 자체 최대하고 최소를 구해줘야 되는데 위에 관계식이 있어. 자 내가 예전에 관계식의 역할은 뭐라고 했었냐면 속어. 알겠지? 자 그래서 요 관계식을 통해서 이 밑에 있는 y제곱을 소거할 거야. y를 소거할 수 있어. y 소거의 역할이야.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y제곱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까지 이해됐지? y를 소거한 거야. 요거에서 y제곱이 4 마이너스 x제곱을 이용했지. 그럼 봐봐. 요 y제곱이라는 친구 있잖아. y제곱이 어쨌든 실수의 값을 제곱한 거니까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지. 제곱했으니까 0 이상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4 마이너스 x의 미안 잠깐만. 중간 언제 하지?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 0 이상이지. 그럼 이거 우리가 부등식을 좀 풀어보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0 이하가 되면서 결론은
x가 2 이하 마이너스 2 이상이 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문자가 y에서 x로 바뀌었어. 바뀌면서 이 숨겨져 있던 범위가 딱 하고 등장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자가 바뀌어. 이유가 뭐가 됐든 문자가 바뀌어. 치환이든 아니면 관계식으로 통일을 시키든 그땐 항상 뭐를 봐줘야 된다고? 제한 범위를 봐주셔야 돼요. 알겠지? 숨겨져 있던 제한 범위가 툭 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 있잖아. 위로 볼록인 이참수고 얘들아 x는 몇이야? 여기서 2야. 그래서 자 결국에는 여기 x는 마이너스 2 찍고 여기까지 쭉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 x는 2에서 최대가 되고 요 최대는 y값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몇이야? 몇이지? 계산이 안 돼. 8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8. 알겠지 무슨 뜻인지? 진짜 딱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리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좀 남아주시고. 다음 시간 주택이긴 한데 진짜 되게 별거 아닌 주제 하나만 빼놓고 다 설명을 할게요. 일단 11단원까지 나옵니다. 자, 이어서 봐도 되니? 이어서 부등식 해석을 할 거야. 우리가 그 어떤 실수의 제곱이 나와 있어. 그럼 이거 자체가 부등식을 포함하거든.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들어내. 그럼 봐봐. 부등식이랑 최대 최소랑 뭔 관련성이 있냐면 자, 너희가 만약에 기말고사를 봤어. 근데 너희 점수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 볼 수 있네. 그러면 이 60이라는 점수는 뭐를 의미할까? 최소 점수야. 너네가 본 시험 중에서 가장 못 본 게 60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95점은 최대 점수 아니야? 가장 잘 본 게 95점이야. 그럼 부등식은 이 존재 자체로 뭐를 가지고 있다고? 최대 최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겠니? 근데 이게 부등식도 사실 숨겨져 있어. 어떤 사람이 문제를 낼 때 짠!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보겠냐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이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거는 문제에 안 나와 있어. 너네가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봐봐. 그냥 2차식이 있으면 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지? 완전 제곱식은 그 존재 자체로 0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혹시 이것도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어떤 2차식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 2차식을 뭐로 바꾸자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자고. 그래서 정석책에 있는 걸 예시 그대로 한번 쓰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정석책에 x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그 다음에 플러스 5 요거의 최소를 구하래. 근데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친구 보면 얘도 변수 2개지. 변수 2개지. 근데 얘는 변수도 2개인데
관계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관계식이 없으니까 그냥 x랑 y 따로따로 생각을 해줄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 x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4x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볼게. x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돼? 2의 제곱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2y 제곱과 8y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또 만들 거야. 그러면 2로 앞에서 묶어주고, 2로 묶었으니까 y제곱 플러스 4y지. 그래서 y 플러스 2의 제곱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하기 5야. 그럼 여기에서 원래 기존에 없던 이 상수항 부분이 새롭게 생기고, 자, 앞에서는 4라는 숫자가, 뒤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생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x-2와 2배 y 플러스 2의 제곱의 최소값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x-2의 제곱은 0 이상이고, 여기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x-2의 제곱은 0 이상, 그 다음에 2배 y 플러스 2의 제곱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x는 2이고 y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최소값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7. 얘들아, 혹시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완전제곱식은 어쨌든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 요 부등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